네, 지난 16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선 출마의 족쇄가 풀리자마자 보수 진영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 방금 전에 저희 오프닝 한 거 보셨죠? 그거 자꾸 이제 무죄 받은 지가 지금 2주가 넘었는데 좀 그 말 안 해줬으면 좋겠네. 이제. 예. 그래, 네. 저 사드 중국 보복 얘기를 제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네. 네. 사드의 보복, 그러니까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대국답지 않게 옹졸하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자유무역을 네. 주장을 하고 네. 미국의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무역을 주장을 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경제보복하는 것은 좀 옹졸하다. 네. 대국답지 않다. 네. 근데 아마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경제보복을 하면 네. 한국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자기들도 큰 손해가 돼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사실 일치 단계에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문제 가지고는 정치권이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정권을 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집권할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죠.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들이 전화 대면 여론조사는 90%가 응답을 안 합니다. 예. 10%만 네, 응답하죠. 응답률이 10% 정도 됩니다. ARS로 또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그거는 응답률이 2, 3%입니다. 아하. 97, 8% 국민들이 응답을 안 해요. 네. 네. 지금 응답하는 사람들은 광적인 지지계층만 응답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집권에 자신감을 내비친다는 것은 그 난센스입니다. 그 여론조사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또는 네. 보더라도 국민들한테 그렇게 우겨야 돼요. 예. 그래야 대세론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해창 총재가 7년 동안 예. 37, 8%를 탄탄하게 유지를 뭐 했어요. 대세론이 그랬죠. 있었죠. 네. 그때는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여론조사는 집전화로 할 때니까 비교적 정확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37, 8% 지지율 가지고 이해창 대세론이다. 7년 대통령이다. 그 소리 나올 때 그 대통령 됩니까? 뭐 결국은 안 됐죠. 아이, 두 번 다. 결국은 안 두번 되죠. 다 그런데 예. 지금은 여론조사라는 게 저는 경향성만 보는 예. 것이지 큰 의미가 없다고 참가자료 봅니다. 이상 의미 없다. 그런데 아까 그 지사님 좌익 광풍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좌파 광풍, 좌파 광풍. 광풍. 그 뭘 가지고 좌파 광풍이라고 그러십니까? 이 촛불 시위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소위 좌파 단체에서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응? 지난번에 2008년도 촛불 시위를 주도하시던 분들 전부 한번 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2008년이면 광우병. 광우병. 아, 네. 예. 그 당시에도 촛불 그 시위가 광화문을 뒤덮었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겁을 내 가지고 항복을 했잖아요. 정권 초기에. 네. 그 촛불 시위의 본질은 광우병 사태를 빙자는 했는데 2007년도 대선 불복종 운동입니다. 예? 대선에 불복종을 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나와서 예. 광우병을 빙자해서 소위 중도층이나 시민들을 현혹을 해서 모았습니다. 네. 탄핵도
처음 주도하신 분들은 그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옹호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내가 친박 정권 4년 동안에 워낙 핍박을 당해가지고, 네? 내가 무죄 선고 받고 그날 그 이야기도 했어요. 네. 내가 DJ 노무현 10년도 견뎠는데 네. 박근혜 4년이 더 힘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지사님 잠깐만요. 아까 네. 촛불 집회의 주도는 좌파가 했다. 하지만 참여와는 좀 별개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이 그렇죠. 많이 참여. 참여했죠. 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예요. 아니, 네. 그거는 주동하는 사람들은 네. 좌파 시민단체하고 그분들이 주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일반 국민도 많이 참여하죠. 2008년도 그 광우병 사태 때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네. 그 양상이에요, 지금. 그 양상이에요. 네. 나는 그 촛불 사태를 그렇게 시민들이 들고 네. 일어나서 예. 정치적 탄핵으로 가는 것까지는 그거는 맞다. 시민들이 탄핵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맞다. 맞다. 그런데 정치적 탄핵을 했으면 거기서 끝이 나야 돼요. 네. 헌법재판소 갔는데 사법적으로도 압박을 가하는 것. 그거는 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인민재판 하자는 거거든. 민주주의 본질이라는 게 사법부는 예.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네. 지금 여론으로 재판을 결론을 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태극기 집회도 취지는 내 공감은 하지만은 네. 그 집회에 안 나갑니다. 아. 촛불 집회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연설하고 부추기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본질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본질은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법부로 갔으면 예. 그때부터는 사법부에 맡겨야 돼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죠. 그렇죠. 사법기관이죠. 근데 사법기관인데 헌법재판소는 조금 달라요. 정치적 사법기관이에요. 네. 예. 대법원은 순수 사법기관인데 헌법재판소는 예.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요. 그 구성을 그래서 전부 법률적- 정치를 한다. 정치인들이 법률적 심의와 한다고. 정치적인 판단까지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사님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까요? 기각 결정을 내릴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탄핵 당한 것은 음. 당해도 싸다. 네. 이 맞다. 음. 그러나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됐을 때 헌법재판은 한 번에 끝납니다. 네. 탄핵재판은. 우리 헌법에 보면 단심제로 끝나는 재판이 탄핵재판하고 비상계엄하에 군사재판. 군사재판. 예. 딱 그거뿐이에요. 네. 네. 그럼 단심제로 끝나려고 하면 예. 재론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아하. 그러면 엄격한 정명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헌재에서 재판 진행하는 거 보니까 마치 공무원 징계 어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재판을 하고 또 어느 헌법재판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이건 대통령 파면하는 거다. 아니 공무원 징계 정도로만 네, 생각하고. 공무원 징계. 예.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공무원 징계라는 거는 징계를 하면 내부 소청 절차가 한 번 있고 거기서 불복을 하면 1심, 2심, 3심을 간다. 네. 네 번의 기회가 있다. 아하, 그렇군요. 예. 그런데 무슨 단심 재판을 하는데 그걸 공무원 징계로 하느냐? 그건 아니다. 네. 형사재판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의 취지는 오히려 형사사용법보다도 더 엄격하게 형사 절차를 취해야 돼요. 예. 국가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진행하는 거 보니까 예. 그게 좀 아니더라 이거야.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13가지 사유가 넘어왔을 때 네. 내가 보면서 저 1년 더 걸리겠다. 아하.
엄격한 증명 예. 절차로 하려면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그거하고는 이번엔 달라요. 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을 위반했나 안 했나 그 하나 갖고 하나지. 했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선거법 위반 안 했다고 이래 주장을 안 했습니다. 인정했어요. 네. 인정하고 과연 그것만으로 나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그랬죠. 정상 문제만 했기 때문에 뭐 3개월 안 걸리고 결론을 낼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재판은 박근혜 탄핵 재판은 열쇠가 국회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대통령을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되겠다. 아하. 이 목적을 갖고 13가지를 걸어버렸어요. 그런데 걸어서 직무정지는 시켜놨는데 예. 그게 이제 사법 절차로 가야 되는데 엄격한 증명에 따라서 입증을 하려면 그건 1년도 더 걸려요. 근데 그래 하니까 예. 소추 대리인단이 5가지로 줄였잖아요. 아니 그런데 5가지로 줄였는데 내가 요거 아니, 하나 예, 더 이야기할게. 5가지 줄인 절차도 문제가 있어요. 국회에서는 13가지로 가지로 의결을 했죠. 했는데 네. 자기들이 법정 가서 마음대로 5가지로 줄였다 이거야. 아하. 그거는 국회 의결 안 받아도 되는가요? 아. 그런 문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어요. 예. 내가 보니까 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기는 했는데 잘못하기는 했는데 탄핵 절차가 국회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네. 얼렁뚱땅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뭐 거의 매일 출근해서 뭐 일주일에도 2번씩 3번씩 심리하고 그렇게 최대한 빨리 국정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재판한 거는 또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중심리 제도라는 게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에도 집중심리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소심에서 1월 달에 재판을 4번인가 5번 했잖아요. 그러셨구나. 집중심리 해버리고. 네, 보통은 2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2주에 3주에 한 번씩 하는데 내가 또 항소심에 가니까 집중심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재판했어요. 네. 재판했는데 집중심리 제도로 이제 하는 의지는 내 알겠는데 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그런 분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네. 재판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쇠털처럼 가볍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때 반대 진영에서 수용을 하겠느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게 오히려 요즘은 헌법재판 끝나고 난 뒤에 나는 상황이 더 걱정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특검에서 또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그리고 그것이 탄핵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거다. 어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그걸 보셨습니까? 특검 나는 수사 결과 그거 발표. 보고 오늘 예.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예. 검찰이나 특검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소추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예, 검사의 주장. 그 소추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것이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어요. 아하. 왜 그런가 하면 소추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다 유죄입니까? 그거 아니거든. 예, 근데 자기들은 기소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헌재에서 검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까? 그럼 법원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탄핵 재판은 엄격한 형사 절차에서 하기 때문에 네. 특검의 일방적인 그 주장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랬는데 오후에 TV조선 그 자막 보니까 예. 그거 증거로 사용 안 한다고 헌재에서 헌재에서? 발표를 했대요. 헌재에서요? 네, 오후에 난 아까 음. TV조선 오기 전에 보면서 자막 보니까 그 증거로 사용 안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특검의 어제 수사 결과 발표가 헌재 판결에 별로 영향을 못 준다. 이런 뜻이기도 영향 하네요. 주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그게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헌재에서 이야기하는 거 참고 자료 정도다. 아, 그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탄핵과 특검 관련 질문을 하느라고 본인에 네. 대한 질문을 여태 못했습니다. 아니, 내에 대한 질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해야 됩니다. 저 초상집 상주하려 출마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거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지금 예. 자유한국당이 그 초상집이지. 그런데 자유한국당 후보 되는 것이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거죠. 네. 지금은 네. 현재 분위기로서는. 네. 네. 그래서 대통령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출마를 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 후보 되려고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예. 막 그 뜻입니다. 그러면 출마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당도 혹시 생각하십니까? 바른정당도 있고 뭐 국민의당도 있고 무소속도 저는 있고. 예. 이 당에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자유한국당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당명만 자꾸 바뀌었지. 내 네. 22년 정치하면서 이 당을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의 본류이기 때문에 네. 나갈 명분도 없고 나갈 일도 없습니다. 출마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뭐 바른정당이 이제 나가서 따로 뭘 좀 하고는 있는데 지지율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지 다시 자유한국당과 합쳐야 되지 않냐, 돌아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바른정당이 뛰쳐나간 것은 양박들 때문이지. 양박들한테 못 네. 견뎌서 나간 사람들이지요. 근데 어느 시점에 오면 합쳐지리라고 봅니다. 아하. 그 말씀하신 양박들이 그 이렇게 지금 뭐 당원권 정지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그 당의 전면에서는 다 물러나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됩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또 새로운 적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안 할래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만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만나기로 예정돼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되게 출마를 조금 이제 그 결심할 단계에 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당원권 정지 문제인데 아, 예. 사실 이 당원권 정지 이 조항을 만든 것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예. 혁신위원장 할 때 반대가 많았어요. 네. 이게 사법적으로 완성된 것도 아닌데 왜 기소되면 정지되냐. 그래 그때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당에 부담을 주니까 일단은 정지시켜 놓고 그러니까 기소되는 것만으로 그렇죠. 이미 당에 부담을 네. 줬으니 네. 그런데 내가 그 조항을 만들 때 네. 무죄가 되면 해제 절차를 안 만들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자동 해제 절차를 못 만들. 그걸 내가 지금 당에 말을 하기가 참 난감한 게 난감한 게 내가 만든 규정에 무죄되면 해제 절차를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단지 그게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해제되는 거로 그래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그 당의 처분만 바랄 뿐이지 네. 내가 뭐 당에 뭐 알겠습니다. 예. 해달라 이 소리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죄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죄가 확정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대법원에 올라가 있죠. 예, 검찰이 네. 상고해서 그러면 아직 재판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네. 법률심인데 이완구 총리 사건하고는 달리 네.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관계만 그렇죠. 분명해지면 유죄가 예, 판결 예, 나는. 예. 그리고 대법원은 사실관계는 손을 안 댑니다. 네. 이완구 총리는 그 성완종 씨 관련 증거를 네.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어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무죄가 났는데 네. 네. 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성완종 씨 관련 모든 증거를 증거로 사용한다 했어요. 아하, 예.
사용했는데 보니까 나한테 돈은 안 갔다. 사실관계가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 대법원에서 법률적 쟁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서 유죄로 다시 뒤집힐 일은 하나도 없다. 아니 내가 뭐 그러면 또 대법원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근데 저는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큰 소리 쳐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저 시청자 네, 1924님이 저기 지사님한테 네. 강도 조절만 하면 최고의 인물인데. 그런데 그 화법에 대한 그러니까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걱정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리저리 계산하고 네. 이리저리 생각하고 내 입장 생각이 다 하고 그래 이야기하면 좀 위선적인 화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검사 때부터 지금까지 위선적인 화법을 사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응? 내보고 독설 이야기하는데 네. 나는 그거 삼류기자라고 나 폄하를 합니다. 어? 내보고 독설 이야기. 이거 그 참설이다. 참설이다. 그 사실이다. 네. 그게 왜 독설이냐? 상대방 입장으로 보면 독설이라는 게 뭡니까? 네. 독침을 그렇죠. 박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얼마나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게 정확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정확한 공격이에요. 그 홈트럼프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트럼프 대통령 좀 무지막지하지. 무지막지하지. 그런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시다. 나는 말을 뭐 독설한다, 함부로 말한다. 근데 내가 막말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막말한 게 뭐 있나 한번 대봐라 그래요. 응? 막말한 게 아니라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게 평소에 뭔가 현안에 대해서 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하. 그렇게 무슨 말을 물어도 거침없이 내 의견을 근데,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걸 막말이라고. 지사님 저기 지금 화면에 그 자막 보이시죠? 이 거침없는 발언 좋은데 이거 다 계산된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아요. 그런데 예. 저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마 삼류평론가 할 거예요. 쟤를 22년간 봐왔으면 네. 저런 이야기 못해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이고 네. 내 집에 가서도 우리 집사람한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나보고 막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저 삼류평론가 알겠습니다. 아니면 삼류기자야. 네. 또 저기, 다른 것 좀. 예. 아직 출마를 최종 결심하신 건 아니지만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계속 조사 대상으로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도 뭐 아직 출마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어쨌든 1위로 나오고 홍준표 지사님 2위로 나오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이 그분 대단하죠. 네. 원래 저분하고 저하고 청주지방검찰청에 85년도에 초임검사로 예. 네. 황교안 검사가 2호 검사고 내가 3호 검사고 아, 그럼 옆방에 1년간 같이 있었어요. 황교안 검사가 선배인가요? 고시는 선배죠. 네. 나이는 내가 위인데 예, 예. 고시는 선배지.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나는 나이를 중시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저 황대행이 그때부터 아주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공정하고 바른 사람이야. 네. 황대행한테 수사받아가지고 나는 반발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초임검사 때. 공안검사인데도 그랬나요? 그 당시에는 공안검사 아니지. 예. 그 뒤에 워낙 똑똑하니까 우리가 검사할 때 공안검사는 그야말로 엘리트가 공안검사를 했어요. 네. 네. 우리는 그 천민검사를 했어요. 예, 변방. 밑바닥에. 근데 우리는 내 세 번째 인사이동 때 예. 남부지청에 영등포지청에 갔을 때 어느 공안부장님이 나를 공안부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에 법무부 인사 카드에 네. 공안 부적격자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왜요? 그래서 내가 공안부 검사를 그때 한번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남부지청에서 내가 공안부를 못 갔어요. 아. 그런데 그 고집이 세가지고 아.
공안부는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네. 뭐 지시 내려오면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저거는 고집이 세니까 절대 공안검사는 안 된다. 된다. 검찰 안에도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검사 두세 번만 옮겨버리면 전국적으로 평이 납니다. 지금 검사들이 한 2,000명 되지만 그때는 600명 뿐이었어요. 글쎄. 예. 조금 그래서 한 달이 건너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나요. 네, 예. 지사님 혹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보수 후보로 만약에 나중에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지사님이 두 분이 음. 접전을 펼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양보할 의사 있으세요?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네. 아, 훌륭하다 그랬으니까. 정치에는 양보가 없으니까. 원래 김현철 소장하고 YS 보세요. 아버지 아들 그냥 사이에도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도 그거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종로에 나왔던 그 네. 정대철 예. 그 선배하고 그 아드님도 서로 공천 신청하잖아요. 정준호 전 의원. 그렇죠. 정호준 정호준 의원하고. 그렇게 그 정치에는 양보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탄핵은 당해도 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 맞아. 그건 맞아. 그게 박근혜 정부도 무너지고 뭐 새누리당도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도 갈고 사실은 보수 세력이 다 무너졌거든요. 보수 세력이 무너졌다기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죠. 박근혜 정부가 그 국정을 운영하면서 네. 어떻게 허접한 저런 사람한테 언혼을 했을까? 네. 예. 국민들이 화가 난 게 그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지저분한 애들과 하고 놀았던 허접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인식이 들어가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탄핵은 당해도 싸죠. 예. 그런데 네. 사법적으로 그게 되느냐 그건 별 문제고 네. 또 보수 세력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무너진 게 아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졌다. 개인의 문제죠. 예. 그래서 네. 예. 보수 세력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하. 그래요. 네. 그 복원하는 길을 한번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야지. 지금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판인데 알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네. 그 보수는 어쨌든 다시 일어설 여러 가지 그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 그런 기회도 왜 그런가 있다. 하면 고 박사 예. 유럽 좌파가 몰락을 했어요. 남미 좌파도 몰락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좌파가 다 몰락을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네. 중국의 시진핑, 푸틴, 음. 러시아의, 일본의 아베, 네. 전부 이 사람 성향은 강한 보수들이에요. 예. 국수주의자예요. 예. 예. 그런데 국민들이 세계사의 흐름도 이래 되고 우리를 두고 싸고 있는 이거는 아주 스트롱맨들이야. 네. 그런데 한국의 좌파 정부가 탄생하면 한국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존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스트롱맨을 찾을 거예요. 네. 예? 눈치 안 보고 배짱 있게 일할 사람. 그 시간이 지나면 할 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저는 탄핵이 결정되고 난 뒤에 네. 가부가 결정되고 난 뒤에 아마 국민들이 생각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스트롱맨은 본인이시잖아요. 지사님 본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스트롱맨.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질문까지 제가 마저 드릴게요. 보수가 어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고, 그런 계기가 온다. 근데 이 진보 진영이나 야권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워낙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것 같죠. 그러면 야권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결국은 나올까요? 아니면은 또 한 명으로 뭔가 단일화를 할까요? 차기 대선 구도는 예.
좌파에서 2명, 중도에서 1명, 우파에서 1명 아하. 그렇게 구도 짜여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4명. 그렇습니다. 그 보수는 하나로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까지 네. 포함해서 하나가 그렇습니다. 될 거다. 네. 중도는 누굽니까? 어느 쪽입니까? 중도? 지금 현재는 안철수 아. 그 의원이 중도로 중도입니까? 지금 예. 보고 있죠. 아, 그럼 중도 안철수가 중도 포지션을 갖고 나올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 야권은 두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예.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아, 예, 정의당에 나올 건데 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네. 지난번에 이정희하고 네. 달라서 예. 중도 포기 못할 겁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 그렇죠. 지방선거에 만약 중도 포기를 해버리면 예. 정의당이 있을 자리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대선 구도를 사자 구도로 봅니다. 네. 그러면 사자구도에서 보수는 사자 필승이다. 사자 필승이 아니고 예. 지금 문재인 전 의원이나 네. 또 그 민주당 후보 예, 안희정, 이재명, 최선. 전부 지금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어.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예, 예. 그러네. 진정한 보수는 내다. 예. 왜 골수 좌파들이 보수 코스프레를 하겠습니까? 세계의 흐름이 그게 아니거든. 아하. 예? 우리 주변의 흐름도 그게 아니거든. 네. 사강의 흐름도.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선에 붙으면. 네. 그래서 골수 좌파들도 내가 보수라고 지금 보수 코스프레 하는 게 예. 앞으로 본선을 내다보면 한국이 살 길이 없어요. 좌파 예. 정당이 좌파가 집권하면. 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가 막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연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까지 껴주자 안 된다 막 이러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스운 이야기지. 왜 우선이에요? 왜 우스운 이야기인가 하면 예. 원래 대한민국은 연정이 안 됩니다. 연정이 안 되고 대한민국은 언제나 양당 구도로 다 갔어요. 아, 네. 예. 그리고 연정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의회 지지가 없는 미국 대통령은 말하자면 의회 소수당인 미국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을 의회의 지도자들하고 조찬, 네. 오찬, 만찬하는데 시간을 보내요.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의회를 예. 설득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건 연정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유지가 돼가는 거예요. 네. 이제 한국 대통령들은 왜 그래 안 하느냐.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예. 다 그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가 봤으면서도 왜 안 예. 했겠느냐. 예. 국회의원 하면서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여의도 정치를 행태를 봤거든. 네. 그러니까 대통령 돼버리면 그 상대가 하기 싫은 거야. 꼴 보기 싫다. 아, 그러니까 안 나오지. 어허. 지만 나오고 정무수석 보고 나가서 협의해 보라 그러고 그 직접 설득을 안 하는 것은 네. YSDJ가 의회주의자인데 네. 예. 그 사람들도 자기 정치하면서 보니까 여의도 그렇죠. 정치가 저게 아니거든. 아. 꼴 보기가 싫거든. 네. 그러니까 그 지사님도 여의도 꼴 보기 싫어요? 나는 사선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잘못을 봤기 때문에 네. 예. 만약 내가 그 대통령 할 수 된다면? 있다면 네. 그래나 안 하지. 꼴은 보실 거예요?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음, 그래서 대연정하고는 그거는 달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최종 출마 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또 탄핵이 어떤 결론이 나든 이제 며칠 있다 날 건데 그 직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듣게 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유보적인 말씀을 사실은 제가 들은 셈인데 네네. 좀 어떻게든 이제 전국이 좀 정리가 되고 탄핵 결심이 서시면 네. 탄핵이 뭐 제대로 이 라이브 쇼에서 한 번 더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사님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아니, 저희 아니. 지사님 혼자 나오셨는데 지금 2,200건 문자 받았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2200 나면 저는 정치적 지지자도 있지만 반대자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욕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출력해서 그대로 드릴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 싹수하시죠. 예.